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한국과 시리아와 관련지어서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시리아가 현재 정권이 바뀐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몇십 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오던 아사드 정권이 새로운 반군에 의해서 쫓겨났죠. 전복되고 새 시리아 정부가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죠. 뭐 같은 반군, 그 다른 반군끼리의 투쟁도 있고 다른 나라 군대가 좀 들어온 상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그거가 종합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여러 가지 그 내부 통합 이것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런 와중에 한국 시리아가 수교를 추진하려고 한다. 뭐 이거는 좀 뭔가 의미가 있는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어떤 배경이고 어떠한 전망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소식을 한 개 먼저 전파를 드리고 이 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건요. 그 아사드 정부를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정부 자체는 전복이 되고 저기 그 아사드가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망명을 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내에서도 잔여 옛 정부의 충성 세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이 현재 새로운 과도 정부하고 좀 충돌이 발생했나 봐요. 그 소식을 전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뭐냐? 새 정부군하고 알 아사드 지지 세력들이 파이트를 한 소식. 완전 따끈한 소식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충돌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라타키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숫자부터 좀 고칠게요. 74가 아닙니다. 74가 아니라 여기 5를 붙여야 됩니다. 745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고요. 약 한 7, 800명 정도 민간인이, 시빌리언들이 사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타키아가 어딘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시리아 지도가 있습니다. 시리아 북쪽으로는 티르키가 있고 시리아 남쪽으로는 레바논, 남동쪽으로는 뭐 이라크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뭐 남쪽으로 요르단도 있습니다. 그 시리아 중에서도요. 북서부 쪽에 지중해랑 좀 연안이 있는 그런 도시가 몇 개 있거든요. 자, 거기 두 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라타키아입니다. 라타키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표시를 해두고요. 라라고 적어볼게요. 자, 라타키아와 함께 또 유명한 또 해안 쪽에 지역이 있죠. 타르투스, 네, 타르투스라고 하는데 라타키아라고 하는 거고요. 두 지역 다 공통점이 러시아 그 군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 여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시리아 옛 정부군, 지금 말고 옛 정부군요. 아사드 중성 세력들이 좀 꽤 남아 있나 봐요. 그런 지역이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지금 사망한 사건은요. 어디에서 발생했냐? 바로 제가 지금 세모 표시하는데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주 프로빈스라고 봤을 때 라타키아 주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하나 있죠? 밑에도 주가 하나 있지요? 위에는 라타키아 주고요. 밑에는 타르투스 주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시리아 좀 내륙 지방에 점이 4개 돼 있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시리아 북서부 쪽 중에서 내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시리아의 주요 교통로가 지나갑니다. 무튼 위에서부터 여기는 알레포고요. 그리고 여기 이들리브예요. 이들리브 특징이 뭐냐? 이들리브가 현재 새로 정부군이 된 HTS가 반론된 곳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주로 이 반군이 좀 활동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시기 때 아사드 정부가 아직도 있었을 때 그때 이들리브 중심으로 이 새 정부 군의 주요 세력인 HTS가 여기서 근거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하마예요. 예, 그 동물 하마가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리고 밑에는 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 아닙니다. 자, 홈이라고 되어 있는 홈스 여기 이렇게 다마스커스는 완전 남서부에 있어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도시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좌우지간에 새 정부군은 125명, 그리고 아사드 충성 세력이 148명 사망했다라고 전파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망이면은 부상은 몇 배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사망을 1000명 했으면 부상은 적어도 한 3, 4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는 그런 겁니다. 부상 규모가 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충돌의 규모가 컸다. 기사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대규모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 소요 사태에서 뭐 10명, 20명만 사망을 해도 큰 소식인데 거기서 뭐 10배 이상의 규모가 지금 뭔가 거의 진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혹했었겠죠. 지난 목요일에 싸움이 발생했고 알 아사드 총성 세력의 라타키아 주의 자블레에서 일으킨 그런 전쟁이라 합니다. 그런 싸움이라고 전파되고요. 이 자블레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세모 표시한 거 있죠. 이 세모 표시가 자블레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무튼 이것도 빨리 좀 그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소요 사태는 좀 최대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종속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본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시리아 수교 본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외교적인 커넥션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고 수교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리아와의 본격적인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리아는요, 외교 관계가 없는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한 나라 더 있었거든요. 쿠바였습니다. 그런데 쿠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한국과 수교를 맺었죠. 북한과는 조금씩 소원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뭐 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초점을 많이 둔다고 좀 판단되고요. 전 시리아 역시 이제는 여기에 합류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외교부의 그 중동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중동국장이겠죠. 예, 거기에 속하신 김은정이라는 분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파견 델레게이션 하셨고 방문하셨다.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고 아마 2월 때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한 달 좀 된, 한 달 하고 한 달 좀 덜 된 그런 소식들인데 이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좀 놀라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왠지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시리아, 새로운 시리아겠죠? 외무장관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랑 회동을 했다.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동을 했다는 건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간 거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중동국장 시리아를 좀 더 전문적으로 최대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인사가 간 것이고 시리아는 국가급으로 지금 간 거예요. 외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외교부의 장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났다. 결국 시리아도 절박한 느낌이 있다. 좀 높은 격으로 만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잘 이루어지면은 언젠가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구치소에 있었던 상황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리아 과도 정부의 외교관계 수립의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시리아와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정해지진 않았다. 좀 더 수순을 밟아간다는 얘기긴 한데 수교는 시간 문제라는 그런 해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중간에 뭐 교착 상태가 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진될 거긴 한데 좀 더 기다려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쿠바하고는 외교관계 수립 회춘 이게 왜 나오냐면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하고 쿠바, 시리아 완전히 형제의 나라 그런 이미지였죠. 쿠바는 공산국가로서 이미지가 되고요. 북한과 정말 커넥션이 많았죠. 시리아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 자체가 북한과의 교류가 매우 강하죠. 반이스라엘, 반미 이쪽으로 키워드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커넥션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시리아, 현재 새 시리아 정권 간의 수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아마 북한은 조금씩 외교적 입지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시리아 외교 방문, 우리나라의 외교 방문 얘기합니다. 33년 만에 재방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1992년 6월. 냉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를 좀 틈타서 만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때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하죠.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북방 추진이라고 해서 뭐 소련하고도 외교 관계가 맺었었죠. 근데 소련 해체가 빨리 됐고 중국하고도 1992년에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때의 시리아도 그런 시기 때 방문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관계자 정보에 의하면 2010년까지 시리아가 수입한 차 중에 80%가 우리나라 국산차라고 전파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이 우리나라 거였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는 이번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시리아에 뭐 쌀과 헬스케어, 뭐 의료시설 보장 이런 것들 원조를 좀 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직까지는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풀어달라고 일단 새 시리아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보조를 맞춰갈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는 시리아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실 좀 급하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이지 않을까. 내전이 오래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축되기 쉽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이 시리아와 외교를 하려고 하니 사실 이 말 자체는요, 시리아에서 나온 말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본인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HTS 자체가 그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반군 단체의 전신이 뭐냐면요. 알 누스라 전선입니다. 이 알 누스라 전선 자체가 알카에다 지부예요. 그러니까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쯤에 이 HTS는 알카에다와 연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HTS는 뭐 다른 타 종교인들에게 대한 뭐 탄압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씩 없애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긴 합니다. 특히 EU 연합에서 많이 그러고 있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시리아와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HTS가 그래도 민주적으로 가려고 데모크라시로 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수교에도 그렇게 뭐 테러 단체와 수교한다 이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요 이 시리아 새 정부가 이 이슬람 원리주의 성격을 타파해야지 뭔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분명 그 타종교라든지 이 HTS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어떤 반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리아 국민들이 안심을 할 여지가 많아질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임을 얻지 않지 않을까, 얻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타종교라든지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탄압적인 행동을 보이면 아주 문제가 클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튼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한국도 이런 걸 다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교부에서도 이런 걸 많이 연구했을 것이고 뭐 중노 국장 뭐 이런 분들이 가신 거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갔을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국은요, 이 아프가니스탄하고도 사실은 70년대에 외교를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정권이 2021년도에 새롭게 들어왔죠. 하지만 그 이후로 한국은요, 외교 단계가 다 철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은 지금도 탈레반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탈레반 역시 이슬람 원리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죠. 시리아 전에 그 HTS 전신인 안후스라 전선 역시 테러 단체, 뭐 이슬람 원리주의 그런 프레임이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리아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시리아 HTS가 최소한 탈레반하고는 다르다라고 최소한 한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여기에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 시리아의 새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시리아 국민들도 이 시리아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끔 행동을 좀 더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샤라라는 샤라가 알-샤라가 HTS 수장 이름이자 시리아 현재 대표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HTS의 행보를요, 신뢰를 100%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카에다에 대한, 하마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정을 잘 안 하고 있긴 해요. 아무튼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실질적 대안이 없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냐? HTS를 대체할 만한 시리아를 통일로 할 수 있는 정부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HTS만 현재로서는 HTS만이 시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HTS가 시리아를 포섭하는데 시리아를 뭔가 통치하는 실패한다면 다시 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판단하고 한국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를 고수한다는 맥락은 아니고요. HTS가 일단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HTS를 일단 인정을 하되 그들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입각에서 여성 인권 뭐 여러 가지 시리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이슬람 원리주의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조정을 하고 안내를 해야 할 것이다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시리아 본격 추진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과의 시리아의 옛 관계가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한 어려움, 거리두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 입지가 좀 줄어든다는 거. 두 번째, 시리아가 이제 이런 것들 하는 이유 자체가 아마 재건, 그리고 경제 개발 이런 데 초점을 들 겁니다. 아무튼 시리아는 내전이 길었기 때문에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새로 뭐한 정부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당연히 재건이 필요한데 좀 신뢰할 만한 나라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재건을 잘 해줄 나라들. 그 중에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뭔가 이 건설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뭔가 재건을 할 수 있는 뭔가 재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에게 기회죠. 경제적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우리나라의 입지를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우리나라 산업 진출이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것들은 참 긍정적으로 볼만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부, HTS 이 세력이 이스라엘 원리주의 성격을 좀 벗어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을 다른 정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국제사회에 대한 HTS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역시 재고가 되고 있다는 거, 재고라는 게 올라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로는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국적자는 시리아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검은색 국가거든요. 좀 더 시리아가 안정이 좀 되면은 좀 여행도 옛날처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코멘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시리아의 그 수교의 움직임, 뭔가 그래도 서로의 신중한 확인 후에 뭔가 절차를 밟아서 국익에 서로 도움되고 해가 안 된다면 뭐 이루어질만 할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좀 더 내용 추가해서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리아는요 조금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독재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제가 시리아 역사를 약간 공부해 봤을 때 일단 쿠데타가 진짜 많았습니다. 쿠데타가 엄청 뭐 몇 년 사이에 몇 번, 여러 번 발생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쿠데타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미날 하페즈라는 시리아의 전 대통령이지요. 네, 그때 1960년대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실권 잡기 시작하고 그가 또 그의 아들이 그 두 부자 간의
아사드 정부가 되는 거죠. 총 50몇 년을 시리아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40년도에 시리아가 독립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중간에 바트당이 집권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무튼 두 부자가 50몇 년을 통치하면서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오랫동안 했다든지 물론 아사드 그 아들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아랍의 봄을 이유로 해서 직후로 해서 겸영을 멈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또 내전이 발생했죠.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권 탄압이라든지 정치 탄압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얘기를 좀 하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찾아봐도요.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아직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가 분열 상태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TS가 어떻게든 시리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디에 많이 또 분열적인 반군이 많냐면은 분열적이라기보다는 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반군의 아직 움직임이 있다는 것인데 시리아 북동부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그쪽에는 쿠르드 세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쿠르드가 중심이 되는 지금 중간에 보시면 시리아 민주군이 있죠.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S랑 그래도 연계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반군들입니다. 주로 튀르키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시리아 국민군이고요. SNA라 부릅니다. 주로 시리아 북부에 분포되어 있고 그 시리아 국민군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요. 튀르키예 군들이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좀 더 내려와서 이들리브까지 좀 튀르키예 군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알려지더라만 말씀드리고요. 자유시리아군은 시리아 남동부에 그 사막 지역이 많거든요. 그 한복판에 미군이랑 같이 있는 그런 영역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고요. 남부 작전실 같은 경우도 역시 HTS랑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 남부 작전실이라는 반군 세력이 있는 곳은 드루즈라든지 다른 소수민족도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그런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렸지만 잔여 알 아사드 충성 세력도 아직 남아있고 그들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명 이상이 사망했던 소식이 전파가 되었죠. 아무튼 이런 분열 상태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리아 내전의 스테이지 2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전 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내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아직 내전은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인권 및 자유의 보장이 급격히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그 50몇 년 동안 철권 통치해왔던 아사드 정부 시기에 인권 유린 이런 얘기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HTS 역시 과거에 특히 과거에 최근까지 이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이미지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알카에다를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 소수민족에 대한 물리적인 탄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급격히 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게 사라져야 한다가 일단은 맞는 건데 일단 그런 속도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리아는 내전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장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내전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하고 수교를 할 수 있는지도 물론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수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수 있긴 한데 우선 상황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바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은 현재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샤라 이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에 좀 더 집중하고 있긴 한데 EU라든지 뭐 그런 그쪽에는 좀 조금씩 안정화시키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근데 이건 사실 시리아 정부의 활동과 뭐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시리아 인권 보장과
이제 민주주의 실현의 가시화, 정상 궤도에 이르고 철거 통치에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장된다면 이런 수교는 뭐 문제가 없다면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멘트라는 걸 통해서 무조건 수교를 하지 말자, 하자라 그런 거라기보단 그 중간 과정에서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정부 역시 신정부입니다. 신정부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 국제사회에 압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국도 그런 것에 대해 예민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그들도 이걸 의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중동 정세 변화랑 우리나라의 당장의 뭐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시리아 현재 새 정부가 이슬람원리주의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서 정말 순수한 민주주의 정부로 가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시리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시리아 국민들을 잘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아가 이슬람 원리주의로 회귀를 하고 탈레반처럼 시리아 국민들을 다시 또 탄압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수교 절차가 사실 잘 이루어질까? 수교를 한다 해도 과연 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이건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기사 정보와 함께 제 의견은 조금씩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 중동 정세,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게 먼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